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YTN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만만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녀 기상캐스터가 우유팩을 들고 아이고 배야로 시작하는 날씨 정보 전달 방식 억지로 만든 것 같아서 아주 어색하게 봤습니다. 저는 너무 인위적이고 또 자기적이어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날씨 관련 정보마저도 이렇게 오락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기상캐스터는 전문성이 있다면 그냥 전문성을 살려서 날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게 시청자 보기에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이승엽 최다 홈런 기록 별도의 공 사용, 이 기사에서 출연한 기자가 심판들이 공에다가 별도의 표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표식이 아니고 표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식판이 아니라 표지판이죠. 방송기자가 바른 말을 써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다음에 남녀 앵커 공동 진행해서 앵커 멘트를 토막내서 번갈아가며 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남자 캐스터가 오늘 다시 더워졌죠. 장마 전선이 물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성 캐스터가 내일도 기온이 올라가서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날씨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남자 캐스터가 네 그럴까요? 유승민 캐스터 이렇게 세 토막을 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청자의 집중을 오히려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저는 오히려 뉴스의 안정감을 해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수자원공사 부채가 1조 9천억이었던 것이 현재 13조 7천여 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가 4대강 부채 자체보다는 물가 인상 필요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런 큰 부채를 물값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보도가 아쉬웠습니다. 6조 7천억 원이 4대강으로 인한 것이라는데 나머지 한 5조 정도 그 증가한 부채는 어디에 연유하는지 또 2부에서는 수변 조성에도 그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도했는데 부채 내역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좀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정보 공개입니다. 정부 3.0 창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조금 공급자 중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업에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면에서도 창업에 도움되는구나라고 좀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사례도 없었고 또 그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꼭 창업에 도움되는 것 말고도 다른 긍정적인 영향도 좀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고위 판사 부인 도주 1년째 이것도 그 변협 쪽에 허가 과정 공개 등 심의위원회 심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소개되기는 했지만 늘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날씨에서 전국의 식중독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측정하는지 간단한 지표 설명이 필요했고요. 뉴스 만만이 아마 새롭게 이제 그 포맷을 기획해서 시작한 그런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가 아시다시피 공중파 메인 뉴스 타임이죠. 그래서 그동안 거의 이제 버려두다시피 다른 공중파를 이제 너무 여기저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다른 유선 방송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정면 돌파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째로 지상파와의 어떤 차별성, 이게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로 다른 그 YTN 내의 뉴스와 또 차별화돼야 되는 그런 그 특징을,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형식적으로도 그 WMC의 그 하단 이펙트, 그리고 MC 멘트, 리포트, 이게 이제 주종을 이루는 그런 뉴스 포맷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변칙 공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그 의도에서 스포츠 만만이라든지 이만만 이런 코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포맷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8시나 9시에 뉴스 만만에 진행하는 더블 앵커가 보통 진행하는데 이 시간대 이상하게 남녀 앵커의 의상이 좀 매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성분들은 대부분 무채색 계열이나 감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성분은 굉장히 화려하게 노란색 그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 상의를요. 그 두 가지 색깔이 이상하게 저는 좀 한쪽은 조금 좀 다운돼 있고 한쪽은 좀 너무 또 화려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의상이 맞지 않다 보니까 조금 투샷이 잡힐 때마다 조금 거슬렸습니다, 눈이요. 근데 이것은 비단 YTN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앵커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 이 HD 영상을 하다 보니까 색깔이 좀 튀게 되면 굉장히 서로 이제 좀 눈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남녀 앵커가 나왔을 때 두 앵커 간의 의상을 어느 정도 색깔이라도 좀 맞출 수 있는, 가능하다면 스타일리스트 같은 걸 고용을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조화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일기 기상캐스터들 남녀 앵커가 나와가지고 상한의유와 신상의유를 가리는 방법 등의 에피소드를 제공하는 것에도 남녀의 의상이 또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커플룩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 기상캐스터와 여자 기상캐스터 간에 물론 조금 불편한 연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포맷도 다소 어색하기도 했지만은 의상 배치도 안 되는 것 플러스 또 매끄럽지 않는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 좋은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다소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남녀가 같이 나와서 연출하거나 앉아있을 경우에 좀 조화로운 그런 색깔 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기예보에서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는 등 상당히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데 좀 생활에 가까운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지금 부산이나 광주나 지방에 가면 지역의 지역 방송들이 그 일기예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CG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YTN의 CG가 가장 제가 보기로 조금 촌스럽습니다. 기상캐스트 내용들이요. 뉴스만만을 사실 그 처음 그 접하게 돼갖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서 의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상파 방송을 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첫 느낌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좋다.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 느낌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그 무게중심이 잘 분산이 돼 있어 갖고 어느 하나를 갖다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편성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거기서도 한번 다시 또 놀랐습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시간에는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는데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어느 정도의 스피드는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좀 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화롭게 좀 한다 그러면은 다른 그 지상파 방송하고의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독보적인 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까지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갖다가 만나를 갖다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하나는 좀 더 진행해 나가면서 디테일하게 보면 될 것이고, 그렇게 봤고, 시작할 때 또 한번 좀 어색함을 좀 느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헤드라인 뉴스의 형식으로 이렇게 까는데, 밑에 그 파스텔 톤 블루의 어떤 그 헤드라인 그 자막이 깔리고, 그 위에 다시 또 파스텔 톤으로 해서 막대 그래프식으로 해갖고, 그 형식이 이렇게 쭉 깔리는 걸 봤는데, 그걸 왜 깔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2부에서 그 류주연 앵커가 시작할 때 이거 이야기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적자가 2조에서 10조로 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팩트가 좀 틀린 거죠. 그래서 1조 9천억에서 13조 7천억인데 2조에서 10조로 늘었다라고 좀 잘못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제 그러니까 좀 팩트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제 미사일 타우러스 도입 확정, 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YTN 다른 뉴스에서는 타우러스를 타우루스라고 또 발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를 보니까 타우루스 계속 혼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타우루스 자체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해서 라틴어로 발음하면 타우루스가 되고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하더라도 타우루스가 맞는데 독일식 미사일을 도입하는 건데 영어식 발음인 타우러스를 혼용해서 쓸 필요가 있었겠는가. 물론 이제 방위산업청이나 국방부에서 그 보도자를 냈을지 모르겠지만 타우루스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이고 그 마취법 통일안에 의하면 독일식으로 하더라도 타우루스가 맞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스포츠 만만에서 이경재 기자가 나와서 했는데 제 눈에는 상당히 복장이 좀 거슬렸습니다. 항상 게스트들은 정장 입고 나오고 그다음에 앵커도 정장인데 그 이경재 기자만이 와이셔츠처럼 나와가지고 쭉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앵커들이 저녁 시간이고 더위도 좀 누그러진 시간인데 앵커들이 정장이면 게스트 나왔던 기자도 정장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야구 보도하면서 자막에 4강 향한 5, 6팀 맞대결 이렇게 나왔는데 5, 6 위팀이 이거 좀 자막이 좀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새로운 시도가 보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경제 플러스 코너에서 그 포스코가 철강 경쟁력 부분에서 그 세계 4년 연속 1위를 했다는 보도를 다뤘는데요. 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뉴스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경제 및 기업 뉴스의 비중을 늘려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우리 기업의 한략상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는 그 포스코 외에도 반도체 1위 생산업체도 있고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디스플레이 부분 생산 1위, 조선 1위 등 많은 기업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기업의 모습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기업 신규 채용 전망 보도에서는 그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모습도 함께 다루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 감소가 전망되고 있지만은 기업들은 나름대로 고용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올 들어 발표된 것만 해도 4만 5천 명에 달합니다. CJ, SK, 하나, 두산 등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 KT, 대우, 조선해양 등은 고졸 채용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같이 다뤘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남학 유업과 피해 대리점 협의회의 협상 결렬 보도에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막과 화면이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좀 공정하게 다루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남양유업과의 대치되고 있는 그 대리점 협의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 대리점 협의회, 또 전국 대리점 협의회 두 곳이 있는데 이미 그 전국 대리점 협의회는 협상 타결을 이미 마친 바 있는데 이 점이 좀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잘못된 점은 지적하되
이를 반성하고 노력하는 부분, 상생지원금 조성이라든가 긴급 생계자금 지원, 교육비 지원 등도 함께 언급되었다면은 보다 공정한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표현이 약간 어색한 게 이 보도에 있었는데요. 전북 지역 재해위험지구는 224곳으로 이 가운데 119곳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라고 해서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라는 말은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해도 되고 몇몇 곳이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라고만 해도 됩니다. 뭐뭐 한 채라는 게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어읽기에서도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벌써 태풍 접근, 슈퍼 태풍 전조라는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습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더니 지난해에는 기상관측을 해온 이래 가장 많은 4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써놓고 아마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읽어서 마치 지난해에 기상관측을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3.0에서 김평정 기자가 쓴 문장 중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 서울시가 시내버스 GPS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어색해서 다듬어 봤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서울시가 시내버스 GPS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우러스 도입 확정이라는 보도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이 도입될 경우 우리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 능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생존 능력이 높아진다? 좀 이상했습니다. 생존율도 크게 높아진다라고 하거나 생존 능력도 강해진다라고 해야 말이 호응이 맞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7일에 열렸던 YTN DMB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국 사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체적인 그 의견은 상당히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원화성이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역시 이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그 프로그램으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게 좋은 내용으로 그 제작이 됐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 건설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그리고 수원 화성이 2년 10개월 만에 건설됐다는 그 과정 이런 걸 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다가 더해서 그 수원 화성의 역사적 의미를 뭐 예를 들어서 개혁 군주 정조의 어떤 강력한 왕권 구축 시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정조 그러면은 우리 최근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효사상 이 부분도 요번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런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개혁 정치 그리고 그 실학 사상의 적용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어떤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 시간의 문을 열다 편에서는 또 학생들하고 진행한 실험을 소개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국사나 과학교과 특히 요새 그 국사가 아주 우리 이 교양 필수 빠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언급되는데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이 학생들에게도 좋고 또 학생 자녀들 가족에게도 함께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 가마를 그림 그리는
그런 형태에다가 바로 이제 다음 영상 나오는 게 실제 과거 영상 가지고 가마 모양을 그대로 나왔던 영상이라든지 또 옹기의 제작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단계별로 8개 굽기까지 이런 내용들. 또 이제 옹기의 특징을 특히 이제 그래픽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옹기랑 백자랑 뭐 이 차이점이 뭔지를 또 이 세라믹 연구소 가서 또 분석하는 거라든지 뭐 전체적인 옹기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쭉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20편 옹기에서 이 오자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옹기 제작 과정에 5번째 수레질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4번째 수레질이라고 4로 잘못 나왔어요. 텍스트가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나를 빼고는 뭐 산도라든지 pH라든지 통풍성 뭐 이런 거 다 비교한 거 보면 사이언스 채널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굉장히 합당치 않을까. 전반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할까 아니면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우리 조상들의 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어떤 이 국수주의 비슷한 우월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듯한 뭐 우리의 우수한 점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건 좋지만 조금은 더 중립적이고 이제 글로벌한 측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 같은 것을 해가면서 이런 점에서 앞서 나갔고 이런 점에서 약간 뒤처졌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재료, 뭐 건축 배경, 뭐 이렇게 뭐 이유가 좀 이렇게 그 스토리에 나눔이 있어야 될 건데. 그 구성상 한 부분에 좀 치중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거중기랑 그 농로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뭐 15분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 구성상에서 어떤 부분에 강약을 두는 건 좋지만 좀 이제 그 말하자면 주제하고 그 구성 요소하고 균형감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그만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한국 사탐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점은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동감하는데 동시대 다른 국가에서 어떤 식의 기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시대에 그 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첨부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그 시대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보건 프로젝트에 고등학교가 참여한 것이 저는 오히려 좀 즐거웠던 흥미로운 전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보다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자료의 설명이라든지 그 각자 뭐 옹기 같으면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 어떤 뭐 과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수원 화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자경로 좀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도 하면서 그 역사적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묘사가 돼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참 괜찮은 시도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제작했다는 느낌을 우선 받았습니다. 수원 화성과 관련해서는 그 약간의 그 주제가 흐려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역사 다큐인지 또 과학 다큐인지 어떤 때는 그것이 좀 그 경계를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아마 주제가 흐려지는 그런 거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 제작을 하면서 좀 더 그 압축 요약된 그런 긴밀감 있는 긴장감 있는 그런 프로를 제작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